지난번에 여기까지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각각의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를 갖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복잡해지니까 이것을 하나의 긴 매트릭스, 웨이트 매트릭스를 길게 늘림으로써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부터 어떤 하나의 이건 이제 세 개를 다 합친 거니까요. x를 주게 되면 이것이 이전처럼 0, 1 이렇게 나오지 않고 벡터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나오는 값이 a가 될 것의 어떤 값, b에 해당하는 어떤 값, c에 해당하는 어떤 값이죠. 이런 식으로 2, 1, 0.1.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볼 때는 20이 나왔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a인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그모이드 같은 걸 써서 이것이 여기에 있는 값들이 이런 뭐 엄청난 값이 아니라 0에서 1 사이 나오는 값으로 나오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를 써서 이런 형태로 이제 벡터를 줘서 계산을 하면 어떤 클래시파이어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의 벡터를 냅니다. 그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A가 될과 상관되는 값, B에 해당하는 값, C에 해당하는 값이다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바는 바로 이렇게 이것이 0과 1 사이의 값 그리고 여기에 한번 보세요. 0.7, 0.2, 0.1 이 값을 이렇게 모두 더하면 1이 되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매우 좋겠죠?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소프트맥스라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많은 슬라이드들은 이 유디시티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소프트맥스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3개 또는 n개의 값을 이 소프트맥스에 넣게 되면 바로 이런 형태의 값으로 만들어주는데 아까 말했던 우리가 원하는 특징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것이 0에서 1 사이의 값이고 두 번째, 전체의 썸이 1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각각이 확률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값이 0.7, 0.2, 0.1 이것을 우리가 바로 확률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A가 나올 확률이 0.7이구나, B가 나올 확률이 0.2구나, C가 나올 확률이 0.1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좀 말해줘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원핫 인코딩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 값을 좀 제일 큰 값을 1로 하고 나머지 다 0으로 만드는 이건 구현하기가 쉽겠죠. 맥스를 찾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텐스플로어에는 argmax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해주는 실습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핫 인코딩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값을 참조해서 하나를 고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A를 맞았겠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그 다음 단계가 우리 이제 하이파티시스는 완성이 되었죠. 예측하는 모델은 완성이 됐는데 그 다음 값이 우리가 예측한 값과 실제의 값이 얼마나 차이인지를 나타내는 코스트 펑션이라는 걸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에서는 이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가 학습을 완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어떤 식을 쓰는지 보여드리고 왜 이 식이 잘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을 쓰는데 여기 L이 실제로 우리가 레이블, 그러니까 정답인 거죠. 이전 슬라이드는 우리가 이걸 Y라고 했는데 실제의 값 그리고 이 값은 우리가 시스템에서 예측해낸 값이죠. 소프트맥스 함수를 넣어서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Y hat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실제 값, 여기는 예측 값. 그럼 이 두 개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결국은 로그를 한 값을 이렇게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하는데요. 자, 왜 이 함수가 동작이 되는지, 왜 이 함수가 여기에 적합한 코스트 함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이렇게 고쳐 써볼게요.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를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넣고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떼어내서 이 두 가지로 보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항목 하나랑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 yi. 그리고 각각의 엘리먼트를 곱하니까 요것은 매트릭스의 곱이 아니라 엘리먼트의 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 엘리먼트를 더한다는 이야기겠죠. 이 마이너스 로그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자, 요건 이렇게 생겨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 값은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값이기 때문에 항상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딱 요 영역이에요. 0에서 1 사이 요 사이. 자, 이 함수는 값이 0일 때는 굉장히 커서 무한대에 가깝게 가고 이 y의 값이 1이 될 경우에는 0에 가까워지는 또 0이 되는 이런 함수죠. 마이너스 로그가. 자, 그러면 좀 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두 가지 딱 레이블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A, B. A, B.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벡터를 이제 돌려주게 되겠죠. 첫 번째 값이 A에 해당하는 값, 두 번째 값이 B에 해당하는 값, 이것이 L, 그러니까 실제의 Y 값이라고 합시다. 실제의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얘는 B를 예측한다는 이야기죠. A가 아니고 B다. 그래서 B를 예측하는데 B라는 값인데 예측이 아니라 실제 값입니다. B라는 값인데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예측한 경우 Y의 예측이 0 이렇게 나온 경우 역시 A와 A에 해당하는 값이 이것이고 B에 해당하는 값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예측은 B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오케이. 맞은 예측입니다. 좋은 거죠. 예측이 맞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를 예측했죠. 이것이 A의 값이고 이것이 B의 값일 경우니까 이것이 예측한 것은 바로 A니까 이것은 틀린 예측이죠. 자, 코스트 펑션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예측이 맞을 경우에는 값이 작은 값이 되고 예측이 틀리면 엄청 크게 해서 우리 시스템을 좀 벌을 주는 거죠. 벌을 줘서 좀 작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그게 되는가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수식이 기본적으로 L에 그리고 마이너스 로우 값을 곱했죠.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보면 이 L의 값은 이런 식으로 0과 1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제 각각 엘리먼트 와이즈 곱이라고 하는데 각각 엘리먼트끼리 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로그를 하는 거죠. y 값이 0, 1을 로그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앞부분은 그대로 쓰면 되고 L이니까 그리고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하고 요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요것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0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0일 경우 요것이 0인데 0일 경우가 굉장히 큰 값이 되죠. 거의 무한대 값이 되고 1일 경우 요 값이 1일 때 0일 때는 이렇게 무한대가 되죠. 마이너스 로그를 하면 자 1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1일 때 0이 되죠. 0, 1일 때 이것이 바로 이것이 1인 값인데 0이 되었죠. 1을 마이너스 로그를 하면 0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하면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죠. 1 곱하기 0은 0.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과정이 이걸 각각 엘리먼트를 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코스트 값은 0이 됩니다. 좋죠? 왜냐하면 예측이 맞았을 때 우리가 코스트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했죠.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 똑같이 L은 0, 1이 되고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가 될 거고요. 자, 우리 예측값 y가 1과 0이죠. 1과 0. 자, L은 그대로 갈 거고요. 그리고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을 합니다. 자, 1은 뭐가 되죠? 1은 보면 0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0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큰 값이죠. 무한대에 가깝게 되었죠. 자, 그럼 이것을 엘리먼트 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었고, 이것은 이게 무한대가 되는군요. 자,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 두 개의 합을 하게 되면 이것이 무한대 해서 굉장히 큰 값이 나오죠. 자, 예측이 틀렸을 때 이렇게 큰 값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코스트 함수였죠. 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L이 A를 예측했어요, 이건. 자, A의 값을 갖고 있어요. 예측이 아니라 A의 값을 갖고 있고, 실제 레이블은 우리가 예측한 값이 이것이 바로 A죠. 이것은 B. 그래서 이것은 맞는 예측, 이것은 틀린 예측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이렇게 맞을 경우에는 그 코스트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고, 이런 경우는 코스트 값이 굉장히 큰 값이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코스트를 한번 구해보면, 자, L은 1, 0이 되고, 자, 바로 엘리먼트 와이즈에 바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로그의 값을 1, 0을 계산합시다. 자, 1일 경우 뭐였죠? 1일 경우 0이었고, 그죠? 1일 경우 0이었고, 0일 경우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무한대에 가까웠죠. 자, 이것을 엘리먼트를 하면 1, 0은 0이고, 또 0과 무한대는 0입니다. 그래서 0, 0이 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결국은 0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 A일 때 A를 예측하면 코스트 값이 작은 값이 되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잘못 예측했죠? 그럼 역시 우리 레이블은 그대로 1, 0이 되고, 엘리먼트 와이즈에 0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큰 값이 되었고, 1일 때는 0에 가까운 값이 되었죠? 자, 이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1 곱하기 무한대가 되었고, 이 값은 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썸을 취하게 되면 무한대가 돼서 굉장히 큰 값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코스트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예측 값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나타내 봤고요. 자, 이제 많은 형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이전에 로지스틱에서 코스트 함수를 다룰 때 조금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다루었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안 나시면 앞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고요. 자, 사실상 이것이 크로스 엔트로피였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지난번에는 하나 코스트 유닛을 C, 또 오늘은 D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Y 값, 실제로 Y 값이 오늘 여기서 말했던 레이블이었고요. 요 HX가 바로 예측 값이었죠. 똑같았죠. 자, 요게 상당히 다르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요게 같은 것입니다. 이게 왜 같은 것일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숙제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 밑에 유튜브 밑에 한번 답이나 또는 디스커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에 대해서 그랬고, 이게 여러 개의 트레이닝 셋이 있을 때는 전체의 거리를, 디스턴스 또는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합해서 전체로 또 개수로 나누면 평균을 해주는 거죠. 평균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전체 로스 또는 전체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뭐죠? 마지막 단계가 이렇게 코스트 펑션이 주어졌으면 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값, 우리 같은 경우는 W 벡터를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이 알고리즘은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이 로스 펑션 또는 코스트 펑션이 이런 형태의 밥그릇 모양으로 생겼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코스트 펑션 사용할 경우 어떤 점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이 경사면을 타고 따라 내려가면 이 최소값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알고리즘이었고, 경사면이라고 말할 때 경사면은 이 함수를 미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의 경우 이제 로스트 함수가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미분하는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미분이라는 것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미분값은 계산기를 통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를 타고 내려가고, 이 내려가는 값이 요 알파, 여기 주어진 요 알파 값으로 내려가면서 그만큼의 위치를 업데이트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최종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은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의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 거고요. 굉장히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